네, 저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주현우라고 합니다. 제 본 전공은 이제 국제통상학과고, 그다음 이중 전공으로 이제 마이너를 해서 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금융부라고 이제 해외 은행들과 컨택하면서 이제 국내 수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순환 주기마다 다양한 부서에서 이제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직무가 있다고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때그때 부서마다 맞는 업무가 달라지는 편입니다. 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저만의 강점을 만들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찾고 있었는데, 마이너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되게 대세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정말 엄밀히 말하면은 그 마이너 그 자체만으로는 엄청 큰 도움이 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상경계를 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역량이 베이스가 있던 하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마이너를 결합하면은 정말 시너지가 다른 의대의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최종 면접에서 임원들 앞에서 서 교수님 수업 같은 걸 위주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의 그 지역학에 대한 지식을 좀 어필했는데, 되게 많은 임원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또 이제 심도 있게 또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서 교수님이 했던 수업 중에서도 이제 답변을 할 만한 그런 수업 거리가 정말 많아서 네, 면접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공기업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금융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괜찮은 급여라든가 이제 근무지가 서울이고, 그다음에 또 정년 보장이 된다는 현실적인 조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업무, 좀 공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또 수능을 선택한 것은 마이너를 이중 전공하면서 좀 되게 네, 인도네시아 쪽이나 세계 쪽으로 나아가서 업무하고 싶다는 좀 꿈이 생겼었는데, 수호는 정말 다양한 해외 업무를 또 맡기도 하고, 네, 또 업무 하나하나가 되게 스케일이 크거든요. 금액 단위도 크고, 이제 프로젝트 단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뭔가 제가 커다란 프로젝트의 그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람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공기업 A매치 기관들은 NCS가 크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서 NCS는 따로 준비를 안 했고요. 저는 이제 4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한 기간 1년 4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인턴 2번 하면서 필기에는 집중을 제대로 못해서 딱 필기만 집중한 시간은 한 8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그 금융권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금융권 대회 뭐 신한은행 홍보대사라든지 뭐 무역보험공사 뭐 수출입은행 서포터즈도 하고, 되게 좀 저는 좀 경험의 폭을 좀 넓히고 싶어서 많이 여러 가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인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두 기관 모두 다 이제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금융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확실히 이제 뭐 면접 때나 서류 쓸 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사실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정말 엄밀히 말하면은 공채 그냥 정규직 채용에서는 딱히 큰 수는 없었는데, 또 인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차근차근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을 먼저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인턴을 한 다음에 공개 채용,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에 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혹시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자격증, 뭐 회계사라든가 이제 변호사 정도가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주긴 하는데, 사실 그 가점도 되게 미미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딱히 그런 전문 자격증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기관 중 하나라서 네, 저는 딱히 없었고,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짜잘한 자격증 같은 거에는 굳이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좀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멘탈이 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딱 가고 싶은 기관들이 정해져 있었고,
제가 해야 되는 앞에 놓인 것들이나 분명히 내가 뭘 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마음 편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저는 A매치 기간대만 쓰고 다른 데 거의 안 썼다고 봐도 될 정도로 놓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학년 때, 3학년 때 서류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인턴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서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실수가 뭐냐면은 저는 그때 소위 말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데서 합격자 자소서 같은 거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소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제 경험과 그 사람들 경험은 다르고 제 스타일과 그 사람들의 스타일은 다른데 너무 거기 그 툴에 맞춰서 제가 제 서류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의도저도 아닌 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정말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그 누구의 첨삭이나 도움도 안 받고 오로지 그냥 나만의 내 경험과 내 역량으로 내 글을 써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딱 글을 썼을 때 첫 서류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남들 거를 참고하지 않고 나만의 자소서를 만들려고 노력했더니 서류 합격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말 쉬워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자기 글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 경험과 상대의 경험은 다르고 첨삭해준 사람의 입장이랑 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자소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경우는 항상 면접 스터디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면접 스터디에서는 크게 도움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매번 하던 거에 비해. 직무 면접이 있고 인성 면접이 있는데 직무 같은 거야 뭐 본인이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인성 면접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면접을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면접 초반에 면접을 준비해볼 때 여러 가지도 잘 모르니까 뭐 면접왕 이땡이라든지 뭐 인땡 담당자라든지 여러 그 면접 유튜버들 참고해봤는데 저는 너무 그분들이 너무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분들이 너무 항상 자기적인 대답만을 요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면접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제 인성 면접을 준비할 때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였어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접 질문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정답의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자라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또 최대한 두 가지식으로 말을 짧게 하는 게 또 면접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 말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저는 좀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 제 이야기란 걸 알아주시고 되게 좀 더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으실 것 같은데 면접을 외워서 가는 거는 최대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도 이제 면접 스터디 하는데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 혼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정말 저도 여러 면접 스터디 하면서 막 그 외워오고 그런 유튜버들이 만들어주는 좀 자기적인 답변을 줄줄줄 외우는 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정말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기계 같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최대한 대본을 안 외워가는 선에서 면접을 준비했어요. 다만 제가 나올 것 같은 예상 답안에 항상 키워드를 항상 준비해놓고 어떤 질문에 어떤 경험, 어떤 키워드를 넣을지 정도만 외워가고 그 면접 상황마다 즉흥적으로 말을 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면접이라는 게 말을 더듬어도 되고 절어도 되고 떨려서 말을 다 못 끝내도 돼요. 그건 정말 면접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면접은 사람과의 대화하는 건데 얼마나 내가 여기 오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내 답변에 진심인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유튜브는 정말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답변 준비하시고 되게 정말 자기만의 답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런 정보 같은 건데 사실 저희 외대생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이나 유사기관에 아직 많이 있는 편은 아니고 또 외대생 간에 좀 이런 개인주의가 강한 것 같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런 관련 정보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지인들 통해서 세연넷이나 고파스 같이 이런 연고대 이런 사이트 보면은 진짜 관련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연질 정보가.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그 정보들을 좀 안타깝게도
다른 학교 입장이지만 몰래 훔쳐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흡스라이프에 그 합격 소개를 쓰긴 썼는데 그 쓰는 이유가 좀 준비하시는 많은 후배분들이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참고하면은 그래도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만족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부서 바이 부서 업무 강도가 좀 차이가 나는 편인데 제 부서는 이제 워라밸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아직 야근을 아직 한 적은 없고요. 물론 다른 부서는 되게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업무 자체가 좀 국내 대기업들 위주와 컨택을 하고 또 이제 해외 개도국의 이런 시중은행이나 국영은행하고도 컨택을 하는 입장이어서 규모도 크고 되게 업무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어서 저는 되게 업무 자체가 마음에 듭니다. 근데 또 복지를 또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제 복지를 생각하면 공기업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공기업이 이제 복지가 많이 이제 삭감되어서 어느 공기업이든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런 좀 시스템적인 복지는 저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뭐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다든지 뭐 육아휴직 제도나 아니면은 뭐 이런 학위를 따기 위한 이런 연수 휴직 같이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건 저희가 강제는 아니고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시면 해도 되고 해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주재원 라이프를 또 즐길 수도 있거든요. 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업무 자체가 그 EDCF 쪽이 있고 ECA나 이런 수출금융한 쪽이 있는데 아무래도 EDCF 쪽이 출장을 되게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저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갔지만 내년에는 뭐 헝가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인도, 러시아 쪽 출장이 계획상으로 잡혀 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갈 확률이 크지만 뭐 선배분들 말 들어보면 되게 뭐 마다가스카르라든가 정말 짐바브웨라든가 되게 막 신기한 나라들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출장으로. 또 이제 근무 평가나 실력이 좋으면은 뭐 유럽 개발은행이라든지 뭐 아시아 개발은행, 뭐 남미 개발은행 같은 이런 국제 금융기관에도 되게 많이 파견 근무를 나가시고 장기 근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약간 네, 이런 국제 기구 같은 데도 많이 나갈 여지가 있어서 되게 그 은행에 입행하셔서 약간 자기 커리어를 쌓는 그런 다양한 루트를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본회사도 네. 업무나 파견을 나갈 기회가 있나요? 네, 저희 인도네시아에 법인도 있고 사무소도 있어요. 법인은 이제 사무소에서 상위 개념인데 아예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되게 점정적으로 저희 주력 시장으로 확보하려고 법인을 안 세운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법인을. 거기 그 두 군데에 파견 나갈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업무가 되게 많아요. EDCF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가 거의 제가 알기로 지원 금액이 1위, 2위 이렇게 되게 많은 금액이 인도네시아에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또 가끔 저는 이제 동기들이 인도네시아 관련 PF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가끔 메일 같은 거 좀 독해지고 그러고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실히 인도네시아 나가는 많은 편입니다. 네, 금융 공격도 어쨌거나 결국 공기업이기 때문에 혼자 개인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한 조직 차원에서 전반적인 공공을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혼자 성과를 내려고 욕심내는 사람보다는 한 조직에 오래 어우러서 만들고 분란 안 일으키고 사회성 좋고 좀 싹싹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저는 이제 에타별점에서 이제 면접을 볼때 네, 되게 전문직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되게 안 좋게 말하면은 조금 건방지시거나 되게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네, 최종 합격자 모임에서 뵐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다들 조금 정말 A매치 같은 경우는 면접이 많이 어렵고 또 고스펙터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좀 겁먹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어느 기관들보다 저희만큼 면접에서 스펙을 안 보는 기관들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면접에서 스펙을 자랑할 시간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의 실력이랑 그런 인성 같은 것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굳이 막 전문직이 아니시더라도 뭐그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스펙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열심히 필기 준비하셔서 면접에서 자기 역량 발휘하시고 또 약간 네,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싹싹한 이미지 보이시면은 옆에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갖든 본인이 뽑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